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토크 콘서트를 두고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하고 회계망측한 유료 등급제 정치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개최하려는 토크 콘서트는 자석 등급을 차등 배정하며 지지자들의 충성심에 가격표를 붙이고 나섰습니다. 공당의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 개인의 재기를 위해 정치를 수익 모델로 변질시킨 천박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토크 콘서트에 이렇게 좌석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정광재 대표 여기 네. 다 매진됐나요? 이거? 다 매진이 됐고요. 일부가 이제 그 매진 티켓을 산 다음에 금액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조금 실무상의 오류로 인해서 취소된 표가 있었나 봐요. 근데 네. 그것도 다시 다 매진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만 명입니까? 아니요. 전체 수용 규모는 2만 명인데 네. 여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직접 보기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티켓은 11,000에서 12,000 정도가 이렇게 예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00석 정도가 그렇게 빨리 매진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고무됐겠네요. 그 분위기 자체는. 그런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팬덤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한 전 대표는 그래도 이렇게 빨리 이 매진이 될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장소를 해도 아마 다 매진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뭐 티켓 값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대변인까지 나서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토크 콘서트와 관련한 뭐 네. 티켓 값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미국 정치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밈코인 부인 밈코인까지 만들어서 6,000원씩 가져가는데 아직 한국 정서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예.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신분이 6월 3일에 있는 지방 선거와 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예. 보궐선거의 출마 예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출마 예정자 신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티켓 값과 관련해서 설정하는 데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방금 정광재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원내대표, 원내대변인까지 나가가지고 굳이 이거를 문제 삼은 이유는 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살려주지 네. 이런 느낌이 네.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정치 행태를 따지고 보면 제명을 당한 분이잖아요. 뭐 네. 그 이미 사전에 이 콘서트가 잡혔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명을 당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것도 유료로 차등을 매겨서 돈을 받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본인이 해왔던 방식이랑 좀 유사한 방식인 건데요. 소위 탄핵에 찬성하고 난 다음에 당내 반발 이런 것이 있으면서 본인이 당대표 그만둔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소위 국민의힘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소위 이 기타 먹방 이런 걸 하면서 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돌파할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주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유사한 방식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 만약에 본인이 6월달 선거에 안 나오게 되면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나와서 예를 들면 이미 콘서트에 본인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는 사전 선거 운동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그렇죠.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 포스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전운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 자체가 논란이 되게 되면 예. 그것도 걸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논란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적어도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뭐 돈이 얼마 들어요? 7만 9천 원, 6만 9천 원, 4만 5천 원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민주당에서는 하나 예를 들면 정치적인 공격의 방식으로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예. 전 개인적으로 굳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민주당 아, 지도부가 그런, 예. 저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좀 의문이 과하다. 있죠. 예. 그리고 굳이 저렇게 해봤자 효과가 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콕 집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얘기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를 뉴스에 계속 저는 나오게 이건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는 예. 민주당이 이른바 한동훈 포비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비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든 보수 정치의 중심에 섰을 때 민주당과 각을 세워서 가장 본인들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더 자라나지 못하도록 밟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출마 예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더 신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원가에 지나치게 미치지 못하는 티켓 값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우대를 해줬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정치자금법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 비용과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그 입장 수익과 최대한의 접점을 찾은 거겠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 일원도 받아가는 것 없다. 그런데 지금 출마 예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 그 티켓 값입니다. 예. 만약에 이거 그러면 이 가격이 원가,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원가라고 하면 장소 뭐 대여료 그렇죠. 그것만 책정했다는 아니죠. 건가요? 가장 많은 비용은 제가 생각해도 대관료가 들 대관료. 거고요. 예. 더군다나 대관료라는 게 다른 아이돌 공연처럼 3일을 빌리면은 그 가격이 좀 n분의 1로 나뉘어서 좀 더 싸요. 예. 근데 딱 하루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 하는 가격이랑 하루 하는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대 준비라든가 이 이벤트를 준비하는 대행사,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용이 이만큼 드니 최소한의 티켓 값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서 나온 가격이지 돈 벌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해 연말에 김어준 씨가 송도에서 콘서트 했죠. 예.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R석 가격 13만 9천 원이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봅니다. 뭐 김어준 씨는 방송인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 아니 제가 바로 얘기 드릴게요. 하나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주말 사이에 이것뿐만 아니라 장외 집회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집회요.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이 꺼져라! 12월 3일 한동훈 대표는 그날 밤 역사를 향해서 직진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국민의힘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신 영상 사진이 요겁니다. 여기 국회의사당에 있어요. 국회의사당을 따라가지고 이쪽으로 쭉 지지자들이 행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정 변호사님께 드릴 질문은 토크 콘서트 이런 집회 지금 매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 집회도 이거 언론들이 그냥 뭐 아무데나 10만 명 그냥 주최측이 말하면 하는데요. 네. 본인들이 신고한 게 주최측이 6천 명 집회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경찰 추산이 5천에서 만 사이다. 5천에서 만? 예. 아무데나 이게 10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 아까 저 공연 장소 있죠. 예. 거기 그 지금 뮤지컬 교수인데 유명한 뮤지컬 감독도 교수인데 조 장소에서 콘서트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난방비나 모든 관리비 한 1억 안팎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받냐고 놀래더라고요. 저기 출연료가 안 나가잖아. 한동훈 10원 안 가져가니. 아, 이 입장 티켓 가격이 비싸다? 비싼 정도가 아니고요. 깜짝 저 장소에서 했던 뮤지컬 감독이 지금 교수인데 예. 저 장소에서 딱 했는데 1억 안팎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공개를 해라는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돈을 안 가져갈 거예요. 예. 근데 기획사 주관 주체가 아레나 스타인데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이게 조그만 해석 하나 녹인 하는데 예. 아레나 스타 이게 주체 주관돼 있는데 그냥 1년 된 남짓 조그만 기획사인데
대충 누가 관여했는지 저는 들었는데 예. 자 그러면 이 기획사가 한동훈 지지 기획사가 돈을 엄청나게 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나중에 도와줄지 모르잖아요. 예. 왜 저는 이게 원가만 한 1억이면 2만 원만 봐도 이게 남아 돌 거예요. 실제 가수들 뭐 하면 출연료도 나가지만 예. 한동훈 혼자 토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고 전부 다 이게 SR석입니다. A석은 몇 개 안 돼요. 예. 그게 아마 수입은 한 8억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수입은. 추정치죠? 그냥 아니 지금은. 자석이 11,000개에 예. 79,000원, 69,000원의 중간 A석은 몇 개 안 돼요. 예. 제가 자석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A석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기획사가 그럼 이게 많은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투명하게 수익과 지출을 공개를 해라. 예. 오해를 안 받으려면 투명하게 희한하게 이렇게 주장하죠. 문제는 민주당에서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아니 필요한 경우라면 예. 저는 뭐 충분히 수익 구조와 뭐 비용과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 금액이 남으면 저는 뭐 어떤 좀 좋은 목적을 위해서 기부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와 가격과 일정 정도 이게 그 보통의 상행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사실 이건 상업적 행동도 아니죠. 그래서 선관위에 일일이 다 문의하고 예.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친 것이지 이거 무턱대고 그냥 잘 팔릴 것 같으니까 79,000원 한 게 아니라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뭘 예.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막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최초에 드렸던 지부 있잖아요. 정치적인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이런 대표가 토크 콘서트, 장외 집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제 이거 뭐 조국 대표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일부의 편등과 다수의 혐오청. 예. 그러니까 일부의 팬덤이 있다니까요.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게 뭐 한 5%든 전 국민 중에 있다고요. 예. 근데 조국 대표 또 이게 비판하는 분도 많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이게 그 우파 내에서도 아직도 이게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전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리고 저는 영향을 이게 뭐 그냥 소수 팬덤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게 확장성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또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또 이게 혐오증도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똑같이 얘기한 대로 비판을 받아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일부 팬덤, 뭐 개딸 정치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당 대표 되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사실 어떤 정치인이든 이 정도의 팬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죠. 예. 아까 굉장히 저는 적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당에서도 38%를 얻었어요. 당 대표 선거할 때도 이른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여론이 대략 한 45%는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이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소수의 팬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서 변호사의 개인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충분히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대략 뭐 20%라고 치시죠. 보수층에서라도. 예.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오히려 역선택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제명했다는 것은 전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는 그럼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었죠. 오늘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에 와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동혁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달라.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하고 정책 협의하러 왔다가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또 한 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아까 소정표 한 5% 정도 봤어요. 전체 국민 중에 5% 지금 지지가 네. 논다 보죠. 그러면 지방선거 지금 막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정광재 제가 대변인께요. 예. 아까 뭐 한동훈 지지하는 분이 투표 안 하거나 역선택으로 민주당 찍으면 어떡하냐 했잖아요. 그럼 이게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투표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 찍어도 됩니까? 똑같은 한 표 아닙니까? 예. 윤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요.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훨씬 많아요. 한동훈보다는. 그 그게 둘 여론에 중에 노지 않습니까? 태기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니 여론에 노잖아. 제명 여론이. 네. 제가 여론조사 언급 안 해도 제명이 돼서 찬반 여론이 더블 스코어가 좀 몇 개 높지 않습니까? 네. 갤럽이나.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자꾸 이게 저륜이 그럼 이게 방법이 있냐. 다 어떻게든 윤석열 지지표나 한동훈 지지표 다 가져가야지 어느 한쪽을 이렇게 배제하고 네.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못 이게 민주당을.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오세훈 시장이 자꾸 저륜 하는 게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솔직히 나경원 거의 지도부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총장도 나경원 보좌관 출신부터 전부 나경원 의원이 당권파들이 밀고 있으니 예. 아마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배현지 시당 위원장부터 한동훈계가 원에 서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경선 전략상으로 이제 그 한동훈 측하고 연대해서 예. 오세훈 시장은 나가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하고 이렇게 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데 제 말은 저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본선에서는 모르겠는데 예선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조언을 드려요. 예선에서 자꾸 윤저련 하면 당원들 속에 나경원 이길 수 있냐. 일단 이게 이겨나가면 후보가 돼야 본선에 가서 알아서 한동훈이나 손잡든 이준사가 잡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선에서 예선 경선 통과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당원들의 마음을 계속 당권판을 장악하잖아요. 지금 이게 장동혁 사퇴해라. 예, 디스카운트 이거는 정면 선거예요. 완전히 당권파하고 이게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 이게 예선에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랑은 이제 정치적 지형을 분석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웃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볼 수는 됩니다. 없으니까요. 아니, 다음 이슈는 또 민주당. 그 예. 우리가 전체적인 유권자 지형을 놓고 보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정치 지형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5% 나와요. 예. 그리고 비교적 보수 이런 사람들이 한 25% 나오고 강경 보수 하는 사람이 5% 나옵니다. 비교적 진보 20, 강경 진보 한 5% 나오는데 가장 큰 그 부분을 어디서 차지하고 있냐면 중도라고 답하는 45%와 비교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25% 이게 합하면 70%가 됩니다. 근데 여기를 외면하고 강경 보수에만 어필해 갖고 선거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강도 높게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예. 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잘못했던 부분 충분히 잘못에 대고 인정해서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판단하는 거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계엄이든 탄핵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비겁한 정치죠.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왜? 근데 예. 아니 국민들 다 알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지 국민의힘이 통합된다는 거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류의 이런 논평들이 실은 알면서도 지금 딴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다 폭망할 거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나 좋다. 어차피 뭐 본선에서 떨어질 거 예선에서 한번 됐다 싸우고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나 데리고 나가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 오세훈 시장의 의도대로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의 나경원, 대구시장의 이진숙 후보를 뽑는다라고 지명한다라고 한다면 네. 얼마 좋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춤추고 난리 날 일이에요. 네. 국민들이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지금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아직도 친윤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진숙 지금 후보도 맨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만 바라보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과거에 이미 구속돼 갖고
내란으로 처벌돼서 나오지 못할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매달리면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능하게 보이겠어요. 국민들도 다 아는 얘기들을 갖다가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누라가 잘못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남편만 모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남들 다 아는데 국민의힘만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신박한 정당이고요. 앞으로 장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아직 뭐 내란 선고는 안 나온 거니까 그 부분은 짚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당내 강경 보수 쪽에서는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씨 사진을 걸어야 된다 당사에 이런 주장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얘기 들어보고 한번 분위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징적 통치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문제까지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성국 씨가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진을 다시 당사에 걸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동의할 수 있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실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당 의총이라든지 의원들의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분위기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없다고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아마 이게 지금 당사에 3명이 있거든요. 예.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김영삼 예. 3명만 있는데 아마 이게 고 박사님 뜻은요. 그 박근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걸자는 원래 뜻 같아요. 박근혜, 윤석열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그러면서 이게 쭉 하면서 원래 이명박 대통령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이름이 없잖아요. 보수 대통령 중에 이명박은 없어요. 근데 저거는 왜 피 흘리지 않는 민주화를 왜 넣느냐? 예. 근데 6.29선은 그러니까 보통 보수가 그 말 자주 보수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했다. 예. 민주화가 6.29선 87년 체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노태우 작품인데 배우의 전두환이 동의 안 했으면 이게 6.29가 됐겠느냐? 예. 이런 이제 뜻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쭉 하다 보니까 전두환까지 놓은 거고요. 뭐 전두환을 딱 타겟으로 해서 사진 걸자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본 뜻은 오히려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게 그 당이 좀 껴안아야 된다. 이게 본 뜻으로 보입니다. 예. 친한계에서 고성국 씨 징계해야 된다고 요구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이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최근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평가가 있었어요. 역대 대통령 긍정평가 1등 누가 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2등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3등이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부정평가 1등이 누구였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정평가 1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던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전 국민적으로 가장 높은 대통령이에요.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실패한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든 이렇게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 걸어야 하겠다라는 게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고성국 씨가 그냥 일개 당원이라는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발언은 당에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명은 아니죠. 탈당 권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고성국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사법부 판결에 중요한 얘기 나왔잖아요. 형무 등급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윤리 규정도 누구에게인가는 우호적이고 누군가에는 더 비판적으로 적용될 일은 아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강명구 의원이 이제 조직 부총장인 것 같은데 토론 대상이지 징계 대상은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 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누구 사진을 걸자고 하든지 누구 사진을 내려가자고 하든지 그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전두환 대통령을 이게 딱 해가지고 토론한 게 아니다니까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사진이 3개밖에 없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걸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윤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걸자는 의견은 많습니까? 그 주장은 이제 진심으로 계속 주장하는데 아니 지지자들 중에 맞냐고요. 그건 좀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장동익 대표하고 단식을 끝내면서 굳건하게 연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층 중에 뭐 전두환 대통령은 솔직히 별로 저 못 봤고요. 예. 근데 이거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은 좀 안타깝게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이거는 이게 보수가 우리가 이거는 안고 가야지 이게 절연할 게 아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거죠. 고성국 박사의 주장은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진영 일부 내에서 2016년, 17년에 있었던 탄핵 과정이 상당히 좀 광풍이 불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억울한 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는 거는 저도 뭐 동감하는데 예. 이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복원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주변에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저랑 느끼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조정훈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와는 갈등 관계를 가졌었고 가장 좀 최근에 주목할 만한 행보는 서울시당 위원장 경선에 나가서 7단계 배현진 의원에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서정표 변호사님,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을 했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하려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요 상근직이 됩니다. 그게 당의 오역으로서 최고위원회도 고정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선거 앞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앞으로 이게 모든 상시적으로 인재를 두루두루 영입할 거고 예. 아마 이게 조정훈 의원은 이제 그 당권파 장동익 대표의 핵심 원래 척거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저번에 서울시당 선거에서는 뭐 룰 때문에 한참 싸우다가 배현진은 저긴 졌는데 예. 원래 장동익 대표가 되게 친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상당히 광폭적인 100여 명 이상 영입할 거예요. 왜? 100여 명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정권의 그 숙청을 당해서 예. 대장 중에 6명이 다 오스퍼스를 대사들 한 30명 이상 바로 이게 교체됐잖아요. 예. 기재부 1급 다 그냥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검사들 다 이게 자천됐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워낙 숙청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인재들이 많아요. 아마 이게 저는 각 분야별로 아마 광폭적으로 이게 대거 100여 명 이상 영입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영입을 한다는 거는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선거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이랑 공관위원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측근을 일단 안 친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출마 얘기 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신지호 전 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보궐선거 출마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현 국민의힘 당지 후보가 자객 공천을 하지 않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박정훈 의원은 쓸 자격이나 있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정욱 변호사가 있다. 이진숙이라는 훌륭한 자격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거는 이 한동훈 출마가 확정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자객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무소속 출마자보다는 뭐 주요 정당 후보자들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에서는 자객공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 그런 공천과 당협위원장 정리를 하면서 권한을 이제 대표 지도부가 이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맥락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대한 늦게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은 정건재 대표는 전 어떻게 100%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먼저 특정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패를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 구도가 생길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 지역이 뭐 수도권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일단 우리나라에는 양당 구도가 고착화돼 있고 양당이 후보를 내는 가운데 한동훈 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대진표가 완성된 상태에서 가장 그래도 본인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가야지 무턱대고 먼저 갔는데
뭐 양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기 나온다고 하니까 더 센 사람으로 붙여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처음에는 대구 출마설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254개 지역구의 유권자 정을 살펴본 후에 가장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화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결국에는 그 판단이 맞아서 국회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할 한동훈 전 대표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진표 그리고 또 어느 해당 지역이 다 완성이 된 이후에나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지 먼저 움직이게 될 경우에 내가 먼저 움직이면 상대방이 내 패를 읽고 내 수를 읽고 다른 수를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는 뭐 출마한다 안 한다를 5대5로 보는데 5대5? 출마하면 이게 대구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왜 그러냐 수도권에는요 민주당한테 안 돼요 3파전 하면. 예. 민주당한테 당선이 돼야 되니까 목표가. 그렇죠. 개항이나 뭐 어디 안 돼요. 예. 그럼 이게 부산이 하나 있는데 부산도 이게 전재수 의원이 텃밭이거든요. 그게 국민의힘하고 무소속 한동훈 이게 민주당한테 줍니다. 근데 대구는 상대적으로 가장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이니까 예. 오히려 3파전 구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의 심장에서 내가 한번 당선해보자. 그래서 저는 안 할 가능성 50% 한다면 대구. 그러면 이게 준비된 카드는 뭐냐? 예. 당구판 지금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에서 또 이번에 그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대구 신명여고 경북대 다 대구 고향에 아주 연구가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 시장보다는 대구에 보궐선거 하나 생기면 예. 거기 이제 주호영이든 추경호든 윤재호 의원이 있잖아요. 유행하나 이분들이 광역으로 가면 하나 생기거든요. 예. 거기에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갈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온다면 그밖에 없잖아요. 예. 뭐 간을 보고 할 데가 없어요. 서로게 뭐 늦게 한다고 며칠 사이거든요. 등록은요. 어차피 이게 저는 빅매치가 출마하면 거기서 벌어질 거로 봐요. 예상이신 거죠. 그거는? 예.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뭐 대구 시민들이 무슨 죄를 지쳤나요? 뭐 예를 들면 자기들 복수하는 공간을 갖다 대구로 잡아가지고 뭐 이진숙이 나오면은 한동훈이 나오겠다, 한동훈이 나오면 이진숙을 자객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뭘로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죠. 대구라는 곳이 예를 들면 그냥 국민의힘이 꽂으면 되는 곳입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뭐 3파전이든 4파전이든 민주당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도 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민주적 정당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성국 유튜버 같은 사람 전두환 사진을 붙이자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우리 사법 절차에 의해서 내란 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거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누가 예를 들면 죄를 받게 했습니까? 윤석열 씨가 다 수사해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인재 영입을 할 때 이재명 정부하에서 내란에 어떤 혐의가 있어서 그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인재 영입을 해서 선거에 내보내겠다? 그러면 스스로가 야 우리 내란 정당입니다라고 자인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해도 무방한 정당이 된다면 우린 그걸 유럽적 방식으로 구구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파시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당원 탈당 공고 받고 지금 제명당하는 거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다양성들을 인정하는 정당인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한 목소리의 정당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신주호 전 의원 얘기처럼 예를 들면 유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야 이번 지방선거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어지겠는데 너무 피곤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제가 볼 때 내란 세력과 절연하셔야 돼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 유권자들을 좀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한길 씨가 국내에 귀국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강경보수의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귀국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분 이거 방송 보고 모니터하고 계실 건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해외에서 여러 또
그 교민들도 만나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는 목소리 내야 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국을 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 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지금 들어온다. 지금 당내에서는 친한계하고 당권파하고 갈등을 겪은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러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본인이 들어오는 이유를 밝혀놨어요. 네, 인사말이라고 이게 어제 저한테 그 장문에 글을 보내줬고요. 네. 미국의 관계 아마 162일인가 좀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 고소당한 게 8건이 있는데 네. 3건은 무혐의가 됐고 5건은 그 배의철 변호사나 김계리 변호사가 자문해 보니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 들어가게 조사받으라. 구속건이 8건이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구속은 안 될 것 같아요. 조사는 받으러 가더라도 이게 내란 선동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일단 고소된 걸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두해가지고 턴다. 예.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이번에 그 2024년 12월 3일 그날 이런데 그 계엄의 진실 요 영화를 만드는데 이게 2월 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될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미 여러 번 상영했거든요. 예. 그 영화를 그 홍보하는 예. 이런데 그 이유. 그리고 이게 미국에 또 계속 비자 없이 계속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실제 그 계속 직업으로 가지는 자체가 이게 잘하면 트럼프 대통령 단속거리 됩니다. 이게 앞서 저희가 봤던 거. 예, 유민 단속하고 이것도 비슷해요. 전부 이게 이스타 비자잖아요. 이걸로 이게 직업을 가지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공식은 뺀 거 제가 생각한 거고 공적으로 이게 영화 홍보, 예. 그다음에 그 수사 이게 다 정당히 받겠다. 예. 두 가지를 밝히고 있죠. 그렇지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기가 더 편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당권파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그 유튜브는 제법 늦게 했는데 제 구독자를 앞질렀어요. 인기가 괜찮아요. 아마 들어오면 이게 이준숙 위원장 또 대학 후배잖아요. 계속 이준숙 위원장 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내일 11시 그 인천광에서부터 방송을 바로 틉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마 정치 활동을 해서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 또 한동훈 대표 까고 이런 비판하고 이런 거 하고 비판하고. 예, 비판하고 이런 거 위해서 이게 내일 아침부터 방송합니다. 공항에서. 근데 저는 네. 한편으로는 전한길 씨가 왜 이 시점에 귀국을 할까? 지금 서 변호사님은 뭐 8개 혐의가 있지만 실제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구속이 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들어와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잘못된 그러니까 고난의 핍박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예. 그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구속 사안이 돼서 뭐 소년보 목사처럼 실제로 옥중 생활을 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서 구속이 안 되더라도 본인의 어떤 유튜브를 잘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뭐 인신의 구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귀국을 결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하나만 서정표에서 여쭤볼게요. 근데 전한길 씨 지지자들은 왜 귀국을 반대합니까? 그건 이제 그 구속 손현보 목사님 구속될까 봐? 예, 손현보 목사님 그러잖아요. 교도소도 있을 만하다. 어디 윤 대통령 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이제 더 활동 구속되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 방송을 못 하죠. 근데 제가 봐도 구속은 안 될 것 같아요. 전부 이게 뭐 이런 게 구속될 사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